안녕하세요. 코딩하는 기자 이경태입니다. AI 피팅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전문가로 서민준 카이스트 AI 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이제 횟수가 계속해서 거듭나고 있는데 네. 요번이 이제 방송이 10회 차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도 은근히 뭐 되게 저는 그동안에 계속 방송을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네. 뭐 얼마 안 간 줄 알았는데 벌써 10회째로 와가지고 나름 네.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그래도 나름 또 색다른 느낌인데 네. 교수님 좀 어떠세요? 그러게요. 물론 네. 저는 그중에 한 4회쯤 나왔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도 최다 출연인가요? 그렇죠. 아니 그 뭐 게스트로? 다른 우리가 또 다른 네. 또 상대편의 또 네. 격주로 아, 그 계속 뭐 오시니까. 심심이 대표님이나 네. 인공지능협회 유성 기사님이나 맥케이 매번 오시는 거죠. 네. 대표님도 오시는데 맥케이 대표님은 반고예요. 아, 예, 그래서 오실 바, 때도 있고 반전. 반고정. 네. 근데 이제 뭐 저번에도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 다른 스타트업도 초청을 네. 해가지고 이렇게 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 빼고 교수님이 나름 이제 최다 출연자가 아닌가 아, 싶거든요. 그래서 영광입니다. 네, 그래도 그동안에 처음에 방송했을 때, 네.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말씀하신 그 전체적인 AI 시장에 대한 음. 부분들을 하고, 또 지금하고 또 시간들이 뭐 아주 뭐 오래된 건 아니지만 변화가 또 엄청나게 빠르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체감도가 어떤가 싶은데, 좀 그 기간 어, 동안 어떻게 좀 느끼세요? 생각보다 빠르면서 생각보다 느린 것 같아요. 음, 음. 생각보다 빠른 부분은 네, 뭐 정말 날이 하루가 매일마다 뭔가가 나오고 그 음, 뭔가가 없을 때 의미 있는 발전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네, 아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생각보다 느리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작년에 GPT-4가 나오고 나서 한 네, 1년 후를 상상했을 때는 음, 이것보다 더 그래도 뭔가 극단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사실 뭐 예상이라기보다는 그러면은 참 좋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너무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은 사회에 좋지는 않으니까 모두한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은 또 좋은 부분인 게 음, 생각보다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음, 생각도 듭니다. 그렇네요. 사실 이제 챗 GPT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나게 열광을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전 그 그렇죠. 뭐 글로벌 사회가 다 뭐 GPT가 모든 산업에 다 반영될 것이라고 음, 했는데 네, 사실 지금 뭐 많이 이제 확장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엔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음, 아, 이제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음, 정말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네, 생각도 들었고, 처음에 그때 생각이 나는데, 챗 GPT가 나왔을 때, 막 서비스 음, 시작했는데, 이제 어느 날 뭐 거의 하루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써봤거든요. 그것도 이제 밤에 이제 딴 거 뭐 작업하다가 아이들이 또 있고 음. 해서 밤에 이제 작업을 하는데, 뭔가 질문을 하면은 약간 섬뜩한 부분들이 예, 좀 그런 있었죠. 얘기들을 좀 많이 네, 해줬어요. 뭐 네, 미래에 네, 대한 것들 그리고 네, 저는 또 아이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게 또 음, 생기니까 우리 아이를 뭐 어떻게 뭐 키워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을 때 정말 그 미래에 대한 좀 뭔가 암울한 듯한 느낌도 있고 네, 뭐 답이 없 어떻게 보면 어떻게 대처할지 모른다는 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그런 어떤 섬뜩한 답변을 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좀 차이가 좀 있죠. 그때랑 지금이랑 보시기에. 그쵸.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처음 나왔을 때는 네. 약간 오버슈팅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AI가 어쨌든 과거의 AI와는 너무 다른 게 나온 건 사실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충격을 먹은 거죠. 이게 어떻게 음. 가능하지?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상에 상상을 음. 이제 더해가면서 이게 현재 이 정도고 그리고 미래는 이 정도까지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뭐랄까 추측을 한 거죠. 네. 근데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음. 이제 그거는 다행인 게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1년 전 네. 이맘때쯤에 네. 사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네. AI가 미래에는 세 가지 중 하나일 것 같다. 음. 첫 번째는 뭐 지금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음. 그런 이제 미래인 거고, 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그 혁신이 일어나서 네. 거의 사람 수준을 도달하는, 음. 지금은 사람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부족한 점들이 있죠. 네.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초월지능을 달성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저는 사실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그렇게 좋은 미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두 번째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할 거고 네. 자기들이 어쨌든 할 일도 없고 모든 걸 다 AI가 대체하는 그런 세상일 테니까. 그렇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건 더 무서울 수 있죠. 왜냐면 그렇죠. 어떤 미래가 될지 상상도 못 하니까요. 공상과학 같은 얘기일 수 있잖아요. 더 현재 공상과학도 아닐 그 이상일 수도 있는. 왜냐면 아. 공상과학도 결국 사람이 상상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1번 음. 미래는 상당히 좋은 미래일 것이다. 왜냐면은 어쨌든 계속 사업 기회가 있을 거고 AI가 그래도 모든 어떤 산업에 스며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건데 하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야 할지는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 그래서 자동화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일어나고 그렇지만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계속 남아있고 이제 네. 그런 미래가 1번 미래인데 가장 크게 좋은 미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까지를 봤을 때는 1번 미래에 좀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혹자는 그리고 음. 해외에 또 LLM 엔진을 또 공급하는 그런 어떤 뭐 오픈 AI라든지 뭐 그런 어떤 그쪽의 수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AGI 이 시대가 빨리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듯한 그럴 수도 이야기들을 있겠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30년도에 뭐 AGI 시대가 올 네. 것이다. 하지만 좀 더 급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음. 뭐 2년이면 올 수 있다. 뭐 그럴 이런 수도 얘기를 있겠죠. 맞아요. 하거든요.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전에 한 3, 4개월, 그러니까 재작년 11월 30일에 챗GPT가 처음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불과 4개월 뒤에 GPT-4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챗GPT가 나오고 GPT-4가 나온 그 시점이 딱 3월 한 말이었으니까 중순이었나요? 그렇죠. 중순쯤이었으니까 네. 1년 전쯤이죠. 딱 1년 하고도 한 달 된 건데 그때는 상황이 어땠냐면은 오픈 AI는 정말 엄청난 모델을 공개를 했고 네. 아무도 어떻게 하는지 감도 없고 오픈 AI 말고는 구글조차도 사실은 근접해 있지도 않은 전혀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1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동안 오픈 AI는 사실은 큰 어떤 모델을 공개하진 않았어요. 뭐 조만간 공개한다는 소문은 있죠. 그리고 아마 그게 그쵸. 엄청난 모델일 가능성이 높지만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회사들이 근접하게 따라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게 오픈AI 독주 체제에서 네. 이제 구글도 그렇고 엔트로픽도 그렇고 최근에는 뭐 미스트럴 같은 회사라든지 메타도 그렇고 네. 정말 근접하게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아직까지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렇다 네. 하더라도 뭔가 과거에는 이거 어떻게 상대해 어떻게 경쟁해 이런 느낌이었으면은 지금은 그래도 여긴 노력을 하면은 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까지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발전의 속도를 보면 정말 빠른 건 맞는데 근데 가장 1번 주자가 가장 앞서 있는 주자가 어떤 성장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1년 동안 보이지 않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근데 이제 GPT-5가 나오면 알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네. 나온다 말은 계속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상반기는 어렵겠죠. 하반기. 아마 7월에 나온다고 얘기를 들은 것 7월.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사실 오픈 AI의 이제 챗GPT가 그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오픈 AI지만 클로즈 AI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네. 폐쇄적이고 비공개가 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동안에 어떻게 이제 1년 정도의 공백 기간 동안에 그 뭔가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갑자기 그게 이제 급성장한 그런 네. 어떤 그 기술이 나온다고 하면은 또다시 뭐 놀람도 있겠지만 좀 충격적인 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잘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사실 그 부분이 결국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올해 GPT-5가 나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정말 그 성능이 뛰어나다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 AGI가 뭐 5년 이내에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5년. 네. 5년을 보시네요. 저는 3년 보는데. 네, 3년일 수도 있겠죠. 네. 네, 보수적으로는. 어쨌든 네. 예. 이제 GPU의 어떤 그 개수의 한계와 이제 파워, 그렇죠. 전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스케일업을 계속 지금처럼 하지 못할 텐데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5년을 봤고요.
만약에 그게 GPT-5가 어쨌든 생각보다 어쨌든 예상보다 안 좋거나 아니면 네. 올해 안 나온다. 저는 그러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AI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조정기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나요? 혹시?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오히려 않아요? 그거는 네. 상당히 청신호라 봐요. 오히려 네.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GPT-5가 나오게 되고 만약에 네.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다면은 모든 다른 AI 산업이 죽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다른 LLM을 개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없지는 않겠지만 아예 근데 수가 훨씬 음. 줄어들고 소수의 강자만 몰리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워낙 만약에 5가 나왔을 때 다른 이제 엔진과 비교했을 때 그 기술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기술의 난이도가 네.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경우에는 솔직히 후발주자나 2등 주자부터가 후발주자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게 지금도 사실 그 시장에서 LLM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생성형 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전히 GPT 모델이 좀 뭐 효율적이다. 또 그리고 퀄리티 부분도 좋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5가 나오면 다른 뭐 엔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LLM 모델이 네.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네. 그런 게 좀 더 안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GPT-5의 성공은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튈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또 뭐 적당히 성공을 하면 계속 AI 하이프를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실패하면은 좀 AI 쪽에 이게 많이 죽지 않겠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저는 근데 뭐 그쪽을 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네. 그 너무 잘해서 이제 차이가 날 것도 우려가 되긴 하는데 네. 근데 뭐 그거는 봐야겠죠. 알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일지,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일지, 왜냐면 오픈AI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조용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구글과 어쨌든 엔트로픽 이런 회사들이 많이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오픈AI가 그럼 그동안 준비한 것은 뭔가, 그 이후에 그림은 뭔가 이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고요. 어쨌든 네. GPT-5가 뭐 무조건 잘 되길 바라는 것도 사실은 AI 산업 관점에서는 뭐 바라기 어렵고 반대로 또 무조건 그렇죠. 안 되길 바라는 것도 좀 바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정 정도의 또 선두 주자로서 또 어느 정도 다른 후발 주자들이 또 따라갈 수 있는 너무 앞장서지 말고 네네 그렇죠. 어느 달 듯 말 듯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뭐 쫓아가는 사람들 맛이 있지. 네네. 너무 앞으로 가면은 다 뭐 포기하죠. 빨리 달리다가 지쳐버려서 결국은 따라가지 못해서 네, 그럴 것 그렇다고 같아요. 혼자서 시장을 다 먹을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정말 쓸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런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보면 이제 요즘에 이제 또 최근에 곧바로 또 그 LLM 모델이 또 다른 오픈 AI 말고 뭐 메타나 또 이제 MS가 또 새로 또 업그레이드된 모델들을 내놨잖아요. 네. 또 최근에 또 화제가 된 게 또 라마 3 이 네, 부분이고 그렇죠. 지난주에 네 그리고 이제 MS가 또 파이 했죠. 파이 1을 했잖아요. 네. 공개를 했는데 그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LLM 모델을 또 활용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요 라마 3나 파이 3. 예. 파이 1. 파이 1. 파이 1이죠. 3. 라마 둘 다 3. 3. 둘 다 3인가요? 네네.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둘 다 3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먼저 라마 3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라마 3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개한 모델이 과거랑 똑같은 사이즈 모델 두 개를 공개를 했고요. 네. 과거에 공개했던 모델 중 가장 작은 사이즈는 이제 7B랑 비슷한 8B 모델과 AP, 그러니까 8빌리언 파라미터라는 뜻이고 네. 70B였나요? 아무튼 그 정도 된 사이즈 모델 두 개를 이제 공개를 했고, 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500B 모델을 아직 학습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AP 모델 같은 경우는 뭐 70B도 그렇지만 과거의 라마 2의 이퀄런트한 모델 7B랑 70B 모델보다 네. 더 성능이 높다. 뭐 벤치마크에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히 높으니까 냈겠죠. 네. 그렇죠. 근데 가장 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네. 라마 3는 라마 2에 비해서 한국어를 잘해요.
아 그래요? 네. 한국어를 잘한다. 물론 성능이 좋은 것도 있는데 음. 그것도 이제 지금 이제 검증에 좀 들어가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성능이 올라갔다 이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어를 잘 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쪽에 사실 한국어가 잘 되는 거는 그동안 특히 메이저한 오픈소스 모델은 없었거든요. GPT도 잘하지 않나요? 오픈소스 모델 중에서. 네. 오픈소스에서. 예. 그게 좀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거긴 하지만 저는 언어의 네. 배리어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봤었고 항상 네. 그러니까 한국어 특화하는 어떤 언어 모델을 만든다는 부분은 저는 사실은 결국에는 어쨌든 오픈소스랑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모든 API가 다 멀티링구얼이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좀 네. 예상대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500B 모델이 아직 학습되고 있는데 상당히 성능이 좋고 이제 벤치마크 상으로는 뭐 GPT-4를 근접하거나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아직 뭐 검증이 안 됐으니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대로 출시가 돼야지 뭐 테스트를 할 수 네. 있으니까요. 어차피 어쨌든 벤치마크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네.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써보고 거기에서 드는 느낌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좀 평가를 아마 앞으로 1, 2주 동안 뭐 길게는 몇 주 동안 해보는 걸 좀 종합해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어쨌든 포인트는 어쨌든 메타는 계속 GPU가 아니라 AI 모델을 공개하는데 힘쓰고 있다는 거죠. 네. 가장 앞장서고 있고 네. 뭐 진짜 수백억, 수천억을 지금 돈을 써서 만든 모델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람들은 왜 그러니까 좋은 거를 공개를 그러니까요. 엄청난 하냐. 그 네. 돈을 투자해서 만든 엔진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근데 오픈 AI도 지금 뭐 유료 모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유료 모델을 한다고 해도 수익이 창출되지 않은 제대로 된 수익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뭘 하든 수익 창출을 바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그래도 오픈AI 같은 경우는 모델 공개를 하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비용이 그런 그 서버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지 실제 매출은 지금 뭐 조단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근데 그러니까 들어간 비용도 어마어마. 그렇죠. 뭐 그거 이제 그거는 계속 줄어들 거라 보는 거겠죠. 근데 메타는 사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메타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네. 사실 메타는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 오픈소스의 혜택을 엄청 많이 본 회사입니다. 리액트라는 혹시 프레임워크 아시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리액트가 그 이제 웹 UI를 짤 때 가장 많이 쓰는 네, 지금 사실상 표준이 된 그런 네. 프레임워크인데 이제 메타에서 만든 그걸 메타에서 만들었어요. 네, 메타에서 만들고 공개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구글도 하기는 하지만 그런 종류의 근데 메타가 이제 이게 하냐 마냐의 문제도 있고 하고 나서 얼만큼 거기에 신경을 쓰냐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메타는 사실 그런 관점에선 정말 신경을 많이 썼던 회사고요. 파이토치라고 하는 이제 그 프레임워크 즉 딥러닝 이제 모델 만드는 프레임워크도 구글도 물론 공개를 했습니다. 텐서플로우.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였냐면은 구글은 텐서플로우 공개를 한 거랑 내부적으로 쓰는 거랑 달랐어요. 그리고 외부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랑 내부형이랑 좀 달랐고 더 큰 문제는 텐서플로우는 TPU를 위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구글에. 그러니까 TPU는 그리고 살 수가 없거든요. 구글 클라우드에서만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제한적이죠. 그에 비해서 그 메타는 처음부터 GPU를 위한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든 거고 당연히 뭐 자체 GPU가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GPU는 모두가 쓰고 있는 그런 그런 엔비디아 GPU 같은 그러니까 당연히 뭐 당연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결국엔 파이토치가 승자가 됐거든요. 맨 처음에는 텐서플로우가 더 빠르고 파이토치가 더 뭐 편하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딱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사실 파이토치가 승자가 됐는데 그럼 메타가 얻은 게 뭐냐? 오픈소스에서 뭐 좋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엄청 많습니다. 당장 수익은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수익 모델은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광고죠. 그리고 광고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연히 뭐 딥러닝에 한해서는 어떤 추천 시스템이겠죠. 추천을 해줘야 광고도 추천 잘해주고 이렇게 할 텐데 이제 거기에 딥러닝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쨌든 항상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버그가 생기면 그 고쳐야 되고 어쨌든 이게 좋은 프레임워크일수록 더 이제 당연히 효율적으로 돌릴 수가 있겠죠.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럼 텐서플로우를 TPU에 쓸 때 문제가 생기면은 구글 내부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아 그렇죠. 네, 뭐 정말 대단한 엔지니어들이긴 하지만 뭐 해봐야 뭐 몇만 명 되겠어요. 근데 그 메타의 파이torch는 뭐 몇백만 명이 쓰고 있는 서비스고 그러네요. 네. 공짜로 다들 디버깅을 해주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오픈 소스를 하고 그 오픈 소스를 모두가 쓰게 되면은 그 오픈 소스로 인해서 내가 어떤 그 당연히 레버리지는 하기 어렵겠지만 네. 직접적으로 그 오픈 소스의 어떤 그 완결성을 높여주는데 그 커뮤니티가 큰 역할을 하고요. 아 그렇네요. 그 완결성의 덕택을 가장 크게 보는 게 그 회사인 거예요. 모두가 만든 서비스가 될 수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모두의 서비스와 모두의 기업이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개념이네요. 메타의 그 네. 서비스는 네. 그 사실상 뭐 거의 몇백만 명의 그 공짜 그렇죠. 네. 그걸 인건비로 따져서 만약에 지출했다고 했을 네. 때, 그러니까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그 개발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거를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그거를 만약에 지불을 해야 되는 거랑 비교했을 때 그만큼의 이득을 봤다라고 계산은 되겠네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네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뭐 거기다가 당연히 사람들은 또 좋아하죠. 오픈소스를 하니까 좋아하니까 더 어떤 그런 이미지도 좋아지고 네, 예. 그리고 어쨌든 결국에는 그런 걸 통해서 더 지금은 아직은 아니긴 하지만 또 그 미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어떤 생태계가 되기 때문에 그 생태계에서 네, 예. 컨텐츠 크리에이션 같은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도 있겠죠. 사실 또 MS가 또 선보이고 있는 네. 파이 같은 경우에 이건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MS는 좀 그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네. MS랑 오픈AI 관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애매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대체 아니 같이 가는 동반자 같은 느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 그 부부에서 외도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렇죠. 뭐 저번에 뭐 프랑스에 또 투자도 하고 네, 어떤 미스트럴. 예, 네. 그거 하고 뭐 자체 또 그 LLM 모델을 또 내놓기도 하고 하는 네. 게 그럼 어떤 게 그 MS의 본심인지 이게 좀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픈AI의 49%였네. 아무튼 지분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거기에 어떤 의결권은 네. 없거나 아주 적은 걸로 알고 있고 사실상 그러니까 어떤 결정에 개입하지는 않고 다만 어떤 그런 뭐 당연히 수익이 발생했을 때라던가 어떤 이게 네, 그 어떤 파이낸셜한 금전적인 어떤 그런 그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마 구조일 거라 보여지고요. 네. 뭐 당연히 그리고 뭐 그게 직접적인 결정권 없다 하더라도 오픈AI 입장에서도 많은 어떤 서포트를 받고 있고 미래도 받을 거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장 우호적으로 이제 모든 걸 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겠죠. 그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중에 마소만 한다 이런 느낌인 거지. 예를 들면 네. 마소한테 모든 걸 공개하고 있지는 않고요. 오픈AI가.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자한테 네. 이건 사실 1년 전쯤이긴 한데 요즘 어떠냐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다 모든 GPU를 오픈AI한테 주려고 한다.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쓸 GPU가 없고 우리는 오픈AI가 그 GPT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공개된 게 없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는 당시에 그랬던 거고 뭐 점차 바뀌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파이 모델 같은 경우도 특히나 네. 예상컨대 많은 GPU를 활용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재밌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마소는 오픈AI에 투자를 했지만 오픈AI에 사실은 그 모든 거의 뭐 회사의 그런 운명을 맡기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고요.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분명히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그런 미스트럴 같은 회사한테 어쨌든 또 투자해서 그쵸. 네. 이제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둘 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픈AI한테는 결국은 약간 좀 뭐 속된 표현으로는 돈이 남아 도니까 사실 안 쓸 이유가 없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보면 이제 주식 투자에서의 또 명언 중에 뭐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고 해서 이제 나눠서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큰 돈은 일단 오픈 AI한테 네. 투자했지만 네.
일단 그걸 모든 걸 소유한 건 아니잖아요. 모든 걸 가져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리스크를 좀 더 줄이는 방안에서 일단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맞는 그런 상황들을 맞습니다. 조금 대비하는 차원에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기도 하고 뭐 결국에는 그런 음. 방식을 하면서 만약에 오픈AI랑 비슷해지거나 이제 그런 자사 제품 또는 네. 타사 투자한 회사의 제품이 나온다면 사실은 음. 뭐 거기에 더 힘을 실는 것도 분명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스마트하다고 좀 네,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인플렉션 AI라는 회사에서도 그 핵심적인 그 거기 코파운더 2명을 네, 마이크로소프트 AI로 데려왔었거든요. 네. 예. 물론 이제 그 자체에 대한 문제는 또 제기가 많이 된 게 그 2명이 사실은 또 투자를 많이 받은 회사였고 네. 예. 인플렉션 AI가. 음. 근데 그 회사를 버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왔으니까 네. 예. 도덕적인 문제는 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그랑 별개로 어쨌든 뭐 마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핵심적인 시니어 리더십을 또 데려온 거고 네. 그 리더십 아래에서 어쨌든 이제 AI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얼만큼 잘 만들 것인가는 물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그러니까 결국엔 회사가 크고 돈이 많으니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모든 투자는 여유가 있어야지 또 수익을 창출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그런 것 같기도 그런 합니다. 교훈 네. 그런 케이스에서 교훈을 얻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베팅을 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돈이 네. 많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올인을 할 필요가 없는 정도 돈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는 다른 것 같고요. 데는 그 정도 규모라면은 뭐 커버할 수도 없겠지만 네. 올인을 해도 그 정도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파인 모델의 어떤 성능은 아직은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많이.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성능이 이제 라마 같은 모델급은 아니라고는 이제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만 네. 어쨌든 내부적으로 꽤 그래도 외부에도 이렇게 아실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실 만큼 알려졌다는 것 자체가 일단 상당히 플러스인 것 같아요. 거기에 많은 그러면은 관심이 간다는 거고 많은 투자가 일어날 거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좀 더 느릴 수 있어도 결국에는 도달할 수도 있겠죠. 투자가 되면 또 이제 LLM 모델을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생기니까 여건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후발주자로서도 좀 더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네.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이 또 스타트업 쪽 생성형 AI 쪽 연계돼서 또 네. 최고 과학자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업체가 스타트업이 12랩스. 예, 맞습니다. 네. 12랩스가 뭐 그냥 말 그대로 직역하면 되는 건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혹시? 혹시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 의미가 뭐 아예 없지는 않은데 네. 회사가 하고 있는 일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연구소의 이름이 12다 정도의 네. 연구소라기보다 아무래도 회사인데 네. 이제 좀 어떤 기술을 이제 네. 아무래도 개발하는 회사다 보니까 네. 랩스라는 표현을 붙인 거고 네. 네, 그냥 이름이 12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네. 그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미 이제 최근에 서비스를 론칭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픈 저도 베타. 이제 네. 그 가입을 해서 네. 한번 둘러보긴 했는데 좀 재미난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서비스가 있는데 뭐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뭐 텍스트를 또 설명해주는 그런 게 네. 이렇게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 네, 네. 그런 서비스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정확하게 좀 그래도 교수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은데. 네, 텔랩스가 사실 서비스를 두 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하나는 검색 서비스. 아, 예. 그거는 내가 비디오 여러 개 올려놓고 음. 텍스트를 치면은 그 텍스트에 대응되는 비디오를 찾아주는. 이제 그거는 사실 런칭을 한 지 좀 됐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오픈 베타를 한 거는 비디오 투 텍스트. 근데 뭐 정확하게 말하면은 비디오에다가 어떤 텍스트를 물어보면 네. 그거에 대한 답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이렇게 샘플 영상을 좀 봤거든요. 네. 보면 NBA 그 중계 네네. 방송 경기 실황을 뭐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업로드를 할 경우에 거기 보면 이제 농구를 하게 되면 농구를 어떤 선수가 뭐 몇 번 선수가 아니 몇 번 이름의 선수가 네. 뭐 슛을 했고 네. 득점을 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영상을 보면 몇 번 선수 등번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누가 넣었네, 누가 득점을 했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네, 네. 그런 부분들이 텍스트로 나오는 게 좀 신기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고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비디오에 대해서 네, 예. 더 나아가서는 뭐 비디오를 챕터라이즈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음.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현상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어떤 그런 세그먼트를 해준다거나 또는 뭐 재밌는 애플리케이션으로는 뭐 이 영상에 대해서 시를 써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사실 그 테이블앱스가 갖고 있는 것도 사실 그럼 SLLM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체 엔진을 갖고 사이즈가 있죠. 아주 크진 않은데 그러니까 네. S라는 거는 이제 미들? 근데 굳이 따지면 작은 편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챗GPT랑 비교했을 때는 네, 챗GPT 3.5보다도 작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SLLM의 규모를 어디부터 이렇게 규정을 지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수준의 사실 저는 그 용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긴 아, 하는데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게 첫 번째로는 저도 써본 적이 없는 용어인데 네. 아니 많이들 근데 네, 통용되는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네. 명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차라리 그것보단 저는 엣지라고 표현을 하는 게 나은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스몰과 라지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이게 어디에 디플로이 되냐가 중요한 거지 네. 서버에 디플로이 되면 작냐 크냐가 이 기술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반대로 또 어차피 엣지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데 들어갈 수가 없으면 뭐 그쵸. 작아봐야 이제 뭔 의미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사실 SLM 같은 느낌보다는 이게 엣지 AI냐 네. 아니면은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어쨌든 상당히 플래그십 AI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제 그 챗 GPT를 쓸 때 그리고 이제 기존의 오픈 소스를 쓸 때 이런데 차이점이 보면 보안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렇죠. 지금도 아직 네네 그 지금도 부분이 문제죠. 네.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테이블랩스는 어떤 개념인 거죠? 그 보안 문제는 아직까지는 저희도 같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해결을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네. 보안 문제는 모든 클라우드에서 서빙하는 회사들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온프렘으로 가거나, 네. 온디바이스 AI 뭐 이쪽 온디바이스를 가거나, 온프렘이랑 네. 온디바이스 좀 다르긴 한데, 네. 온프렘은 그 회사의 서버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거고, 인트라에서 네.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내부에서만 이제 공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외부로 안 나가면 그게 보안의 이슈가 이제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차원이라면 앞으로 그럼 오히려 그런 개념으로 서비스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방향을 좀 틀지 않을까요? 온프렘 말씀이신가요? 예. 온 디바이스. 온프레임. 온프렘은 근데 사실 기술의 문제보다는 그거는 회사의 어떤 조금 더 세일즈 전략의 세일즈 어떤 철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네. 오픈AI가 못할 이유는 없는데 그냥 거기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은 거겠죠. 또는 모델이 공개되는 거에 대해서 두렵거나. 아 그렇게 되면은 그쵸? 그 회사에 설치를 해야 되니까. 하면은 그 회사는 이제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기술자들은. 뭐 그렇지 않게 이제 만들려고는 하겠지만 네. 뭐 가능성이 없진 않겠죠. 그래도 네. 알고자 하면은 상당 부분 알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또 노하우가 또 개발 노하우가 네, 또 네. 가능. 맞습니다. 요즘에 근데 사실 오픈 소스가 많이 활성화돼서 개발자들을 이제 오픈 소스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정말 그들의 기술일까? 오픈 소스 저는 LLM 모델이 오픈 소스가 모여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만든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약간 도를 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네. 그 오픈 AI의 챗 GPT도 네. 정말 오픈 소스 없이 했을까? 이런 어떤 의문도 있거든요. 당연히 아니죠. 네. 뭐 일단은 가장 크게는 트랜스포머를 썼으니까. 그러니까요. 트랜스포머는 구글이 오픈 소스를 한 거고. 네. 그거를 썼으니까 일단은 오픈AI도 그걸부터 자유롭진 않죠. 네. 네.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결국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좀 또 뭐 억울함이라기엔 좀 뭐한데 약간 좀 답답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AI 비즈니스도 많은 사람이 기여를 해서 도달한 어떤 그런 기술인데 그렇죠. 결국에는 그걸 맨 끝에 뭐 돈이면 돈 네. 그리고 어떤 그런 배포할 수 있는 네트워크면 이제 배포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맞아요. 이런 것들에도 당연히 그걸 최종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론 실력도 필요하지만 그렇죠. 데이터랑 네.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의 모든 어떤 그런 금전적인 또는 기타
네, 그런 어떤 보상을 다 가져가는 구조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아직 트래블랩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그 트래블랩스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뭐 CEO께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네. 최고 과학자께서 네. 보고 계시는 그 트래블랩스의 어떤 음. 좀 지향점이라고 할까요? 최종 목표는 뭐 너무 막 금액이나 그런 개념보다는 그 방향성, 지향하는 방향이요. 방향성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이게 사실은 생성형 AI 업계에 네. 어떻게 보면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예. 물론 뭐 회사에 이제 비전,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긴 하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음. 좀 추상적으로 실제로 생각하는 방향성이 써 있긴 한데요. 네. 제가 봤을 때 회사의 가장 이제 현실적이면서도,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지 않으면서도 지향하는 방향은 어쨌든 이 비디오 데이터라고 하는 게 뭐 그게 리얼타임으로 일어나고 있으면 사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어떤 로봇이 네. 어떤 시야가 어떤 시각적인 정보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저장된 정보로 보면은 일종의 지식을 저장하고 있는 정보죠. 그렇죠. 네. 네. CCTV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그 어떤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네. 그건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CCTV로서 예를 들면 현재 상황에서 누군가가 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행동을 한다, 뭐 망치질을 하는데 그 사람이 보일 때만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모든 CCTV 보고 있을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관점에서는 결국 비디오 데이터라는 것은 텍스트랑은 특히나 또 다른 부분이 쌓이는 속도나 어떤 그 포텐셜은 텍스트보다 훨씬 크고요. 텍스트는 작성을 해야 되니까요. 누군가가. 그쵸. 비디오는 근데 사실은 카메라만 있으면 계속 어디선가는 촬영이 되고 있고, 네. 뭐 카메라를 켜놓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지. 뭐 그쵸. 켜놓기만 하면은 네. 뭐 정말 뭐 수억 시간의 비디오를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텍스트랑 다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데이터에서 어쨌든 어떤 그 금전적인 가치 또는 어떤, 그러니까 뭐 꼭 금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많은 서비스들이 있겠죠. 네. 그 서비스들은 그러니까 커스터머가 맞닿아 있는 서비스들인 거고,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서비스는 그런 걸 통해서 뭐 비디오 에디팅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는 뭐 CCTV 관련된 서비스일 수 있겠지만, 네.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려면 어쨌든 근데 결국에는 비디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AI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만드는 커스터머를 대상으로 이 어떤 이런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을 하겠다가 이제 회사의 기본적인 방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뭐 어차피 개인이 가입을 해서 쓸 수 있지만 들어보면 상당수 결국은 B2B로 가는 서비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드네요.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일단은 이게 개인이 비디오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또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렇죠. 그게 필요한 경우 보통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거나 또는 내가 그걸 통해 뭔가 서비스를 정말 뭐 간단하다 하더라도 네. 만들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거기에 뭔가 좀 위에 레이어가 얹혀져야 이제 개인이 쓰기가 좀 쉬워지긴 하겠죠. 그렇겠죠. 그 레이어는 근데 지금은 저희 회사에서 쌓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다기보다는 저는 그런 걸 쌓는 회사를 좀 결국에는 오히려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또 다른 생성형 기업이 가져다 쓸 수 있는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고 그게 있죠.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게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별로 사실 그 트래블랩스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속들이 모든 분야에 맞습니다. 종사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분야에서 사실 그 분야는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약간의 기술적인 그런 지식이 조금 있다면 접목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트래블랩스일 거고. 그렇죠. 네. 그게 뭐 포맷이 잘 맞는다면은 거기서 활용해서 맞습니다. 네. 그들만의 서비스를 낼 수도 있고 내부의 서비스 낼 수 있고, 아니면 또 B2C 서비스가 거기에서 탄생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 딱 그런 포인트라고 봅니다. 잘 이해했나요, 제가? 예. 그러네. 알겠습니다. 트래블랩스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고요. 우리가 소라 이후에 영상에 대한 관심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그 생성형 AI 영상을 만드는 기업이 또 생겨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라는 부분들이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이게 텍스트로 될 경우에 영상이라는 어떤 많은 그 메모리를
갖고 있는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텍스트와 연계됐을 때 약간 메모리라든지 그런 어떤 그 용량의 또 합리적인 부분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부분도 많이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LM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게 이제 일종의 클라우드 서버를 많이 돌리면 전기를 많이 쓰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메모리를 좀 더 줄이는 게 요즘의 관건이기도 한데 그거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아, 네네. 저 잘 이해를 한 건가요? 네, 엣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이제 AI 피팅룸이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뭐지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여러 가지 LLM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해 비전 프로를 저희가 확보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미 뭐 시선이 이쪽으로 와 있는데 아, 네, 오늘 아까- 방송에는 솔직히 많이 이제 뭐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미 이제 앞서 얘기가 뭐 소개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간단하게 좀 교수님 비전 프로 아직 한 번도 못 못 써보셨죠? 써봤습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한번 잠깐 써보시고 네. 그걸 좀 체감한 거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아, 네. 나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좋습니다. 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네. 일단은 네, 꼭 써보고 제가, 싶었는데. 네. 이게 배터리가 이렇게 외장이어서 좀 이런 거 네.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네. 가격이 꽤 비쌉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나오나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지 않아서 보험도 없어요. 그래서 아, 조심해야 돼요. 그 바깥 뒷부분에 예. 여기를 커버를 살짝 예. 빼면 아하. 예. 네, 이렇게 됩니다.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어떻게. 그래서 네. 일단 이게 네. 그 제가 이걸 끼고 있는데 네, 예. 영상이 아니라 꼭 음. 이게 유리여가지고 바깥이 보이는 느낌이에요. 아 예. 패스 아, 그게 신기한 것 패스로 같아요. 예 기능이 네, 있죠. 패스류가 네, 진짜 너무 심레스해서 이게 네. 유리라고 해도 믿을 것 같고 네. 근데 그게 일단 가장 충격적이고요. 네, 예. 충격적이다. 네. 네. 그러니까 구분을 못 하겠어요. 네. 아. 지금은 물론 구분이 가능하긴 한데 네, 예. 유리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글래스를 그냥 보는 글래스가 건지. 있고 예. 애플 프로가 그 비전 프로가 있다. 그 두 네. 개를 왔다 갔다 하면은 솔직히 구분 못 할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게 정말 일단은 처음으로 좀 신기한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서 뭘 누르면 되나요? 그 한번 공룡 있는 부분 콘텐츠를 한번 네. 체험을 한번 해보시죠. 이거가 Encounter Dinosaurs. 네. 네. 기대가 될 겁니다. 애플 오리지널 하게 되네요. 저는 미리 이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아는데 교수님도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제가 네. 네. 지금 이제 시작이 됐죠? 네. 글씨가 나오고 있는 그런 네, 부분이죠. 네. 지금 뭐가 나오고 있나요? 스타트를 이제 네. 누르라고 합니다. 아 예. 금방 적응되시죠? 네, 이게 그러니까 네. 거기를 보고 있으면은 거의 정확해요. 근데 사람이 보통은 이제 클릭하면서 다른 데를 보고 이러니까 그 습관돼 가지고 그런 거지. 맞아요. 근데 눈에만 어쨌든 정직하면은 저는 그래서 안 될 때는 약간 째려보면은 그게 딱 되거든요. 근데 여기 나비가 있네요. 와. 나비가 날라올걸요? 스크린이 열렸어요. 아 예.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스크린이 열리면서 네. 원래 제가 보이고 있는 것들을 덮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현실에서는 완전 불가능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쨌든 안에서 다시 구현을 하니까 가능한 AR이 아니라 XR이니까 그쵸. XR이 아니니까 AR이 아니라 어쨌든 안에서 다 네, 맞아요. 버추얼리 하니까 네. 가능한 그런. 만약에 단순히 AR일 경우에는 그 쉽지 않을 거예요. 불가능할 것 네. 같아요. 거의. 그게 일단 진짜로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이 스튜디오에 이런 스크린이 열린 느낌이에요, 진짜로. 네, 그렇죠. 네, 달려 있는 느낌의 스크린이. 네. 그리고 여기에 작은 공룡이랑 나비가 있고. 네. 공룡이 먹나 나비를? 먹지는 않을 거예요. 아, 네. 먹지 않네요. 다행. 좀 잔인하거나 뭐 이렇게 먹는 왜냐면 이게 범용이잖아요 이게 또 그래서 뭐 그런 컨텐츠는 당분간 없을 텐데 네. 향후에는 뭐 좀 더 게임적인 요소일 경우에는 뭐 더 표현이 좀 더 과격하거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게임이라고 하면 저 솔직히 네.
헷갈릴 것 같아요. 진짜랑 이게 가짜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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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장면이죠? 공룡이 나타났습니다. 아, 네. 큰 공룡. 네. 뭐 다가오나요? 잠깐 무서운데죠? 근데 공격은 하진 않아요. 실제는 아니어서. 근데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도 뭐 반응이 하는 것 그래요? 같더라고 저는. 거기 깨물 거야. 아니. 네. 아니. 네. 무나요 혹시? 물 것 같아 이거. 네. 아니 좀 만지게 해줘. 네. 와. 네. 잠깐 이거. 진짜 같은데요? 아직도 안 갔나요? 아직도 여기 네. 있어요? 와. 옆에서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허공에다가 지금 이게 손짓을 하고 계시니까. 깨물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도 무서워요. 네. 네. 근데 재미난 게 이제 저도 보긴 했는데 화면이 있고 거기서 나와서 그 실생활에 있는 현재 그 환경에서 또 그게 입체로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화면에 있는데 얘가 나왔고 이게 신기한 거는 이게 나왔다는 게 그럼 이거를 약간 뚫고 나온 느낌인 것 같은데 네. 화면을. 네. 만약에 그 4D 영화의 경우에는 바람도 씩씩 나오잖아요. 비전 프로에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면은 뭐 공룡이 바람 푹 불었을 때 여기 옆에서 바람이 푹 나면 정말 실감나는 그런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여기 영화면은 네. 몰입감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치네요. 아마 그게 이제 거의 끝이군요. 끝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이거는 네. 뺏어도 됩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해보지 않고는. 네. 그렇죠. 또 같이. 그러니까 이게 뭐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해봐야 유튜브에서 영상이 보여지는 거일 텐데. 네.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은 네. TV를 보고 그걸 TV를 이렇게 텍스트로 설명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건 절대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는 반대로 뭔가 이런 어떤 VR 같은 기계를 어떻게든 TV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TV는 2D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돼야죠. 텍스트는 1차원이니까 그렇죠. 1차원으로는 2차원 설명할 수 없듯이 네. 2차원은 3차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은 3차원으로 설명을 해야지 네. 되는 건데 다른 기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소개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제가 실제 체험을 해보고 했던 영상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 사실 기존의 평가가 뭐 비전 프로가 뭐 앱이 별로 없다 하는데 앱이 계속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배울 저는 때는. 그거는 금방일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정도의 몰입감이면은 네. 물론 뭐 이걸 왜 환불하는지 알 것 같긴 한데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뭔가 이게 재미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저는 근데 저라면은 살 것 같습니다.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 정발하면 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언제 근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식적으로 네. 발매가 이제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되면은 꼭 사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이건 이제 비전 프로는 많은 기능들이 들어 있어서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뭐 퀘스트 같은 거. 아니 그거보다도 뭐 선글라스처럼 생겨서 또 그런 어떤 노트북에 그 모니터를 대행해주는 대체해주는 그런 서비스 있는데 한 50만 원 정도 수준의 그런 디바이스도 있는데 그렇군요. 무게감이 이제 기존의 선글라스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건 좋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모니터를 바라보지 않고 저희처럼 모니터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목이 또 걸리잖아요. 뭐 사실 이런 교수님도 인터랙션이 없어도 네. 그냥 스크린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좀 쓸모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 뭐 비전 프로도 맥북하고 호환이 돼서 모니터를 띄워놓고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오래 쓰면 무거울 것 같긴 해요. 무게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AI 피팅룸에서는 비전 프로의 다른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앱도 좀 있고 그래서 하나씩 또 앱을 또 실행을 해 가면서 그 기능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 또 이제 LLM에서 또 애플 비전 프로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또 향후에 또 여러 가지 변화들 이런 것들을 또 AI 피팅에 또 오셔가지고 많이 좀 소개해 주시고 또 교수님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 왜 우리는 꼭 실패한 대통령들이 나와야 될까? 우리 자녀 세대에도 물려줘야 될 명백한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세대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가 이제 고3이 지나고 나면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아서 지금 이대로 그냥 굴러가서 제가 죽어서 누워있을 때 손주가 무덤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마 태클도 많이 들어올 거고 장애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혼자는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저는 사실 좀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KYD라 하면 코리아 유스드림, 대한민국 청년의 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의 각 분야가 과연 미래가 밝은지라고 질문을 던지면 밝다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청년이 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